정치톡 시작합니다. 민주정치에서 여론조사는 모든 정치 행위를 결정하는 기본 바탕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국정 혼란에도 불구하고 왜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내리지 않는지 고민하고 의문을 가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론조사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 지난 5월 62%까지 치솟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주 49%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2%에서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크게 움직였죠.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46%까지 올랐지만 지난주는 38%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28%에서 30%대로 진입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설문 내용과 응답자의 나이나 성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편차 조정 등에서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 응답률이 5%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 불신을 받기도 하죠. 여론조사가 선거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여론의 흐름을 살피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폭락은 아파트값 폭등,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 대북정책 실패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통합당은 김종인 개혁이 그런대로 점수를 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전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당시 40%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곧 회복을 했죠. 친문 지지층의 묻지마 결집, 국정 난맥에 대한 여권의 일사불란한 대처, 야당의 신뢰 추락 등을 이유로 꼽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로 야권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제시합니다. 물론 앞서 거론한 많은 이유들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고 재집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권 주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야권에도 안철수나 홍준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는 정치를 계속할지조차 의심받고 있고 홍준표는 수구 세력으로 몰리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대선 후보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지만 늦습니다. 차기 대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 독재를 비롯해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혼선을 빚으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간절한 지금이 적기입니다. 차기를 꿈꾸는 야권 대선 주자는 모두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정면으로 각을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홍정욱 전 의원, 이국종 교수는 모두 매력있는 후보들입니다. 통합당 내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대표는 이미 뛰고 있지만 여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 무소속 김태호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도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야권 후보 경선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는 데 전공을 세우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통합당의 당내 혁신도 집권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을만한 야권 대선 주자가 없어서 또 대안이 없어서 이번에도 또다시 국정이 일부 친문 지지 세력을 업은 여권의 독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야당은 집권을 포기한 정당이 아니라 정치 친목단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치통 마칩니다.